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국가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뭡니까? 뉴클리어. 맞습니다. 핵이죠, 핵. 그런데 이 핵이 이제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하겠습니다. 유튜브니까요. 아, 죄송합니다. 유튜브니까요. 유튜브는 원래 이게 거칠게 해요. 세게 해주세요. 네, 네. 개나 소나 말이나 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네. 과거에는 핵을 잠정적으로 보유한 국가가 몇 개 안 됐어요.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?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국가도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이걸 뭐 통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, 요즘 그 가장 전쟁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중동이잖아요. 하마스랑 이스라엘. 근데 옆에서 지금 이거에 쾌재를 부른다고 하면 좀 오버지만 그래도 이거를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나쁘지 않아라고 하는 국가가 누구냐 하면 사우디예요. 빈살만 정도 되면요, 저는 이거를 재벌질 막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, 그러니까 당대의 선대 회장들,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남에게 수교도 보고 부탁도 해보고 그게 있어요, 기질적으로. 그리고 그런 아버지 모시면서 옆에서 사업을 같이 일궜던 두 번째 회장님, 2세대. 네.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그때 그 양반한테 부탁해서 그거 따온 거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기억이 있어요. 누군가에게 부탁도 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요. 근데 3세대로 내려가면 태어났을 때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. 이 사람들은 굽히는 걸 해본 적이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. 그래서 빈살만은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우디가 에너지 패권을 계속 가져가고 뭐만 이런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의 의사결정 권한의 일부를 과거에 에너지를 기반으로 사우디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내가 더 계속 지구의 의사결정의 일정 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고 싶은 게 빈살만도 핵이에요. 그런데 자 보세요.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우리 미국은 손 텁니다. 우리 나갑니다 하면서 이란하고 이제 잘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란하고 다시 경제 협력도 다시 하고 제재도 풀고 했더니 이란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? 우리 핵융합 시설물 다시 좀 계속 개발할 거고요. 우리도 우주 발사체 연구해야 됩니다. 근데 이 두 개를 딱 붙여놓으면 뭐예요? 핵탄두라고요. ICBM이라고요. 그런데 이게 빈살만 입장에선 시아파의 종주국이 저걸 한다고? 그럼 우리 순위파의 종주국도 있어야지 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. 미국은 더 이상 핵을 더 많이 갖는 국가를 희망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스라엘은 잠정적 핵보유국이에요. 기술 다 있거든요. 붙이면 끝이에요.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첨예한 경쟁 속에서 이란도 조만간 만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사우디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. 이렇게 자꾸 핵보유국이 늘어나요. 그리고 미국은 예전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핵을 가진 사람은 러시아와 미국밖에 없다 보니까 뉴스타트 핵 감축을 계속 해가자 해서 86년도에 한 전 세계 이 숫자는 정확히 누구도 몰라요. 근데 하여튼 7만 개 정도 될 것 같은 핵탄두의 개수를 줄여서 10,000개 가까이 줄여놨는데 뉴스타트 안 한다면서요. 그리고 중국은 뭐라고 해요? 우리는 2030 몇 년인가 40 몇 년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개수와 똑같은 양까지는 꼭 만들어 놓을 겁니다. 하면서 지금 핵탄두 계속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니 이제는 핵만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호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핵 말고 그 위에 뭐? 우주. 그래서 자꾸 우주를 하는 거지. 그 우주 뭐 EMP선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자, 그다음에 요런 맥락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? EM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것도 참 딜레마인데요. 지금까지는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확정적이고 검증된 방법이 뭐였다? 핵보유. 맞습니다. 미국과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요. 직접적으로. 그리고 미국이
핵을 보유한 국가를 직접 타격한 적이 없고요.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건드린 적이 없어요.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전쟁을 누르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었어요. 그러니 북한은 못 들어가잖아요. 시리아도 들어가고 베트남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분에서는 참인 명제가 전체로 확장됐었을 때 꼭 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이거를 구성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려운 용어 나왔으니까 네. 하나 적어야죠. 설명드리면 야구 경기장에서 앞에 사람이 얼큰이에요. 네. 그래서 경기가 잘 안 보여요. 그러면 일어나서 쓱 봤는데 경기가 잘 보이죠. 아, 야구장에서는 일어나서 보면 잘 보인다. 부분에선 참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이 명제를 전 관객에게 다 적용해봐요. 다 일어나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개인이나 부분에선 참인 명제가 전체로 확장했었을 때 참이 아니거든요. 갑자기 핵을 가진 국가가 여럿이야. 그럼 그게 더 이상 워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안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. 수류탄 돌리기를 한단 말이에요. 수류탄을 둘만 들고 있어요. 그러면 안전핀을 뽑았어, 둘 다. 근데 이거 들고 계셔요? 딱 둘 다 이제 안전핀 뽑고 있지만 이걸 이걸 놓지는 않고 있는 예. 둘은 감시가 되잖아요. 예.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저기에 앉아 계신 PD님들, 옆에 있는 분들, 옆에 방까지 다 있다. 그럼 누가 갑자기 전화 통화하다 실수를 해도 놓을 수 있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실수를 해도 사고가 터질 수가 있고 오판하는 리더가 생길 가능성도 더 훨씬 늘어나는 거고. 그래서 이렇게 핵 보유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른 무기가 또 필요한데 다른 지위가 필요한데 그게 우주라고 생각하는 기저가 생긴 것 같아요.